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장 기술적인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단 바닥이 완전히 확인된 것인지 그리고 변동성이 마무리된 것인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시장 흐름 잘 관찰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12월에는 연준과 낙폭과대 성장주 딱 두 가지만 보자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12개월 예상 PER 11.3배 수준인 2,800포인트를 12월 지수의 하단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연말에는 거래도 한산하고 또 복잡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도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월에 확인해야 하는 변수, 첫 번째 인플레이션 압력, 두 번째 오미크론의 확산, 세 번째는 연준의 정책 변화를 꼽았는데요. 연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유동성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12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12월 FOMC 회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2월에 적극적인 대응은 연준의 선택을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면서 낙폭과대 성장주와 소비재 섹터에 관심을 가지자고 조언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해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지 주제 고심해서 마련했습니다. 시장을 보는 시각 첫 번째 주제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F2E 덕질도 돈이 된다. 네, 덕질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 무형 자산이라는 것이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흥행 IP뿐만 아니라 이 팬덤까지 뭔가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또 무언가 유행하고 있는 것, 이런 팬덤, 덕질, 밈 현상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KB증권 이선화 연구원과 함께 F2E 펜투언 덕질이 돈이 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질도 돈이 되는군요. 네. 네. 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네, 원래는 P2E라는 개념이 게임에서 있었지만 이거를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접목해 봐서 이제 F2E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F2E 덕질도 돈이 된다입니다. 국내 엔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엔터주들이 일단 이 팬덤이라는 가치로 한 차례 부각받은 것은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그 하이브, 구 빅히트의 상장이 아닐까 싶은데 벌써 상장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후에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멘텀 가운데서 하반기에 3분기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NFT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이 NFT라는 상품인데요. 국내 엔터사들이 NFT 생태계를 구축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아티스트 IP의 가치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NFT라는 것은 기초자산이 되는 디지털 자산이 필요한데 그때 그 아티스트의 IP, 그러니까 즉 BTS의 가치가 이제 저희 게임 IP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IP가 글로벌리 확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엔터 산업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2E라는 개념을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P2E라는 것은 좀 잘 아실 텐데 이제 P2E의 대장주가 됐던 것은 위메이드이고요. 그리고 네. FT의 대장주는 이제 하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식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P2E 개념이 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초자산이 되는 게임 내 재화인 흑철을 캔 다음에 그것을 유틸리티 토큰인 드레이코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믹스 월렛으로 이동시켜서 이 드레이코 토큰을 위믹스 토큰으로 전환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P2E의 핵심인데요. 이 위믹스 토큰이라는 것을 거래를 하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게임을 하지 않아도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위믹스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위믹스 거래를 해서 재미를 좀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게임을 해서도 이 돈을 얻을 수 있네? 라고 이제 깨닫게 돼서 네. 그 미르4 게임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트래픽이 거대해지는 이제 대형 게임 트래픽을 갖춘 미르4라는 플랫폼이 커진다는 게 이제 P2E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F2E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를 예를 들자면 이제 BTS의 IP를 기반으로 해서 음원이나 포토카드 그리고 사인 등을 NFT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버스 내에서 팬들이 팬덤 활동을 통해서 NFT를 공짜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획득한 NFT를 가지고 마켓플레이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NFT를 거래해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NFT를 교환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토큰 거래처럼 NFT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BTS의 NFT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NFT를 거래하기 위해 NFT 마켓플레이스로 유입이 될 텐데요. 아미가 아닌 비팬덤 유저들도 이렇게 위버스 생태계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제 F2E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플랫폼 내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다르다는 건데요. 네. 게임에서 이제 돈을 얻으려면은 계속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캐기 위해서는 24시간 게임을 틀어놓고 게임을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플랫폼에 접속하는 유저들은, 그러니까 아미들은 거기 오빠들이 올려놓은 글을 한번 읽어본다던가 아니면 콘텐츠, 예능 콘텐츠들 한두 편을 보고 그렇게 시청을 하고 나면은 한 2-3시간 정도밖에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의 가치라는 것은 유저가 많이 유입되는 트래픽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유저들이 얼마나 오래 그 플랫폼 안에 머무르는지가 그 플랫폼의 가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버스가 이제 유저들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장치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이나 우선권 제도 등을 통해서 이 위버스 내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을 늘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상이라는 개념은 팬들이 팬덤 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NFT를 공짜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상 체계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댓글 이벤트를 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에 무료로 NFT를 제공합니다 라는 이벤트를 하면 팬들이 더 많이 이제 그 자유롭게 팬덤 활동을 하면서 그 플랫폼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우선권 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 판매했던 것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 이번 미국 LA 공연도 동연의 사례에서 보듯이 선예매권을 지난번 공연을 관람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예매 때 이미 다 완판이 됐었거든요. NFT도 마찬가지로 신규 NFT를 발행을 할 때 지난번에 NFT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이 신규 NFT 발행을 선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들이 우선권 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NFT가 돈이 된다는 걸 안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플랫폼에 유입이 되면서 마치 뭐 나이키 운동화 리셀하는 것처럼 매번 접속을 하고 그래서 플랫폼 내에 유저들의 트래픽과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F2E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티스트 IP 기반의 NFT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판매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팬덤 유저들까지 위버스 플랫폼 내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이제 플랫폼 생태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정말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하이브의 상장 시기 다시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이었거든요. 그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정말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들어보고 아 나도 노래가 너무 좋더라. 왜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이모들, 아재들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서 그 방탄소년단의 팬덤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이브를 사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손쉽고 더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가상화폐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NFT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거래소들 지난 한 해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수익 엄청났죠. NFT 마켓플레이스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들의 또 수익성이 과연 어떻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과 또 엔터 비교해서 이러한 생태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대중적인
많은 유저를 좀 흡입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건 좀 엔터 쪽의 잠재력이 좀 더 높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다만 체류 시간이 좀 엔터 쪽이 짧다는 쪽에서 어떻게 보강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요즘은 뭐 디지털 자산이나 뭐 스니커즈 같은 실물이나 투자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엔터사의 NFT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알아볼까요? NFT? 네. 이 NFT라는 것이 네. 그 원본성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저희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가장 용이한 방법이 NFT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돌을 처음에 발굴해서 육성해서 뭐 앨범을 내주고 콘서트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뭐 단 한 번의 이제 사인을 통해서 저작권 거래까지 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어요. 그래서 NFT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제 엔터 산업이 주도해서 NFT 사업을 이끌어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이 NFT 엔터 관련 NFT 사업이 발달한 국가는 이제 발달한 지역은 북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북미 지역에서는 가수가 되려면 이제 개인들이 뭐 차고에서 흔히 믹스테이프를 만들었다라고들 하는데 그 믹스테이프를 녹음한 것을 레이블사에도 보내고 레코드사에도 보내고 콘서트사에도 보내고 이렇게 다중의 계약을 건건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지역에서 이제 사인 한 번 잘못했다가 저작권 수수료를 못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일례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빅머신 레이블과 한 10년 동안 저작권 수수료를 받지 못해서 소송을 했는데도 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미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유난히 더 이런 저작권 개념에 민감한데요. 이 엔터 산업 관련 NFT 중에서 가장 선구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캐나다계 DJ인 저스틴 블라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 블라우도 사인 한 번 잘못해서 근 2년 동안 저작 수수료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윙클보스 형제로부터 NFT라는 자산이 무엇인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본인의 앨범을 NFT로 발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인 작업 없이 서류 작업 없이도 NFT가 거래될 때마다 자동으로 본인에게 저작 수수료가 입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부터 이제 본인의 앨범을 NFT로 발행을 네. 하게 됐습니다. 굿즈가 아니라 앨범 자체를 NFT로 발행했다고요? 네, 뭐 와. 굿즈뿐만이 아니라 뭐 예. 음원, 음반, 뭐 다양한 상품군들이 네. NFT로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실물 자산이 NFT화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 엔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티스트가 스스로, 뭐 물론 그런 절차를 엔터사에서 잘 또 손쉽게 해주면 아티스트가 거기에 의탁해서 NFT 앨범을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앨범을 만든 그 사람에게 수익이 정확하게 떨어지게끔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분쟁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스틴 블라우가 그렇게 앨범을 최초로 발매해서 거래된 가격이 17만 5천 달러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위켄드라고 하는 가수는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스틴 블라우는 좀 생소한 이름이었잖아요. 네. 위켄드라는 가수가 NFT를 발매를 했을 때 총 8종의 NFT에 대해서 229만 달러를 받았는데 저스틴 블라우가 뭐 2월에 자신의 베스트 앨범 울트라바이올렛을 토큰화해서 경매에 붙였더니 이게 1168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종의 NFT 더 위켄드 거보다 이제 저스틴 블라우의 앨범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저스틴 블라우가 NFT 산업 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인정을 받은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뭐 앨범이나 콘서트 동영상 그리고 포토카드 이런 실물 자산을 NFT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다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저스틴 블라우가 하려고 하는 음악 소유권 거래 플랫폼 로열이 곧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뮤직하우 같은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네. 네, 이 음악 소유권 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초기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NFT를 발행하기 전에 아티스트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앨범을 낼 건데 그러면 너네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NFT를 발행할 때 저희가 소유권을 이제 이름을 써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소유권자를 너희와 수익 배분을 나눠서 하겠다라는 것이 이 음악 소유권 거래 플랫폼 로열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을 런칭하게 되면 플랫폼 내에서 거래 수수료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저스틴 블라우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커뮤니티 토큰인 RAC라는 것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RAC라고 하는 여기도 캐나다계 DJ인데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DJ인데요. 이 RAC라는 DJ가 본인의 카세트 테이프를 NFT화해서 판매도 해보고 다양한 앨범 곡들을 이제 NFT로 발매를 했었는데 이 자신의 팬들에게 보상 그리고 특전의 개념으로 미공개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한정판 컨텐츠를 발행을 해서 이 커뮤니티 토큰인 RAC로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걸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팬들 간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이제 하나의 토큰으로 이제 뭐 팬덤을 형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NFT NFT 자산으로부터 파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식들이 많아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주변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불로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할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어닝이라고 하자. 아주 창의적인 그런 소득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NFT가 정말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필요성을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되어 있어서 잘 못 느끼던 것을 북미나 캐나다 지역에서는 이런 그 어떤 단점 그리고 그동안의 취약점, 뭐 많은 소송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NFT화한 그 앨범 IP가 발매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팬을 이끄는 팬덤을 가지고 또 코인을 만드는 그런 음악가들, 뮤지션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세계 최초의 NFT 앨범 발행했던 저스틴 블라우는 찾아봤더니 2018년에 이미 이렇게 예견을 했네요. 블록체인이 무너진 음악 산업을 복원할 것이다 라고 2018년에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그러면 엔터주 얘기하면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엔터주들, 뭐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았었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따른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다시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그 전에도 5차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콘서트 기대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 주말에 BTS가 미국 LA에서 2회의 공연을 성황리에 종료를 하고요. 이번 주말에도 또 2차례의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점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콘서트 티켓 가격이나 아니면은 저희 공연장 규모가 훨씬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네. 우선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콘서트에 목말라 있던 수요들이 많아져서 티켓 가격이 이제 과거보다 한 20% 정도 다 높게 올라갔어요. 매진되니까 또 이 암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네, 더 높아지죠, 가격이. 맞습니다. 예. 저희 리셀 시장이라고 해서요. 예. 미국은 리셀 시장이군요. 암 네네. 시장이라고 제가 또 어둡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콘서트 티켓을 재판매하는 게 불법이라서 암 시장이 맞는데요. 예. 이제 미국은 그게 합법화되어 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리셀 티켓을 올려놓는 그 플랫폼도 다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 BTS의 이번 미국 LA 공연 티켓 리셀 거래 가격이 최대 3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장 규모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그리고 다양한 유명 가수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뭐 돔급 공연을 했다면 이젠 스테디움급 규모의 공연장에서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 횟수도 과거에는 뭐 한 3, 4회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뭐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해서 10회, 10개국에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횟수 그리고 더 큰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제 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만 하면은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엔터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네. 그래서 그러한 걱정들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얼마 전 이번 주에 마감된 LA BTS 공연이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빌보드 차트에서도 이 BTS의 음원이 역주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공연 한번 갔다 오면 여흥이 가시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 음원을 또 듣게 되고 또 다른 라이브 영상을 또 찾아보게 되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공연 티켓의 가격의 상승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이번 LA 공연의 BTS 공연 티켓 리셀 최고 가격이 제가 환율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달러로 되어 있는 돈의 가치에 좀 무감각해가지고 3만 달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3,536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 장에. 네, 한 장. 두 명이 가려면 7천만 원 있어야지 갈 수 있군요. 네. 엄청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공연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이미 뭐 많이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더 좀 활성화되면 더 많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뮤지컬 보러 가시는 분들 뭐 주변에 많으시고요. BTS 공연도 여러분 기다리시죠? 그렇다면은 K 콘텐츠의 흥행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K-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나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등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엔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뭐 지난 11월 초에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한국에서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런칭 오픈 행사를 또 가졌었고요.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도 이제 한국에서의 그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글로벌 OTT들이 한국에 크게 진출하게 된 계기들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선보였던 오징어 게임 등이 히트를 치면서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흡입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지난 3분기에 438만 명이 순증했고요. 네. 무려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효율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 단가 투입비 대비 시청률이 잘 나왔느냐, 시청자가 얼마나 순증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 지표로 만든 것인데요. 이게 오징어 게임의 효율성 지표가 무려 41.7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총 제작비 규모가 유사한 미국 드라마 더 클로저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의 효율성 지표는 0.8배입니다. 그래서 좀 폭망한 미국 드라마 한 편보다는 네. 오징어 게임 같이 이제 잘 만든 한국 드라마가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글로벌 OTT사들의 한국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회당 제작비는 약 28억 원 수준으로 기묘한 이야기가 95억 원, 그리고 더 크라운이 119억 원을 하는데 그것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K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유입할 수 있다는 효과가 커서 글로벌 OTT사들의 한국 드라마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사들이 보다 나은 수익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제작비가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이제 출연진들 출연료로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기돌이나 예능돌 같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엔터사들이 자회사로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 제작사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들이 많습니다. 네. 일례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인 이제 스튜디오 플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설강화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스튜디오 플렉스에서 제작을 담당했고 이제 자사 아티스트인 블랙핑크 지수가 연기돌로 이제 데뷔를 하면서 엔터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드라마 제작사까지 동반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블랙핑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그 어떤 저는 서울미녀의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지수가 또 드라마 설광화로 또 데뷔를 한다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1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설광화를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사가 YG 엔터의 계열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드라마, K 드라마의 흥행에 따라서 엔터사들이 이런 투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예 계열사로 지분을 확보하면서 드라마 제작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잘 만든 드라마의 효력, 잘 만든 드라마가 이끄는 그 돈의 규모, 넷플릭스 이 오리지널 가입자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엔터 4사의 실적을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성장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네. 근데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엄청난 성장이 내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작년과 올해도 굉장히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덤이 글로벌로 확산이 되면서 거기 앨범 판매량으로 저희의 실적 그 아티스트 IP의 가치를 한번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실적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굉장히 선순환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온라인 콘서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2022년 엔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6,0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9.8%, 약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앨범 판매량이 있을 텐데요. 2022년에는 가온 차트 탑 400 기준으로 국내 앨범 판매량이 6,900만 장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9%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엔터 4사의 점유율이 약 72%가량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양질의 음원과 앨범을 만들어내면 이것들이 이제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고 콘서트 관람, MD 굿즈 구매 등으로 이어지면서 펀더멘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NFT나 메타버스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M&A 관련 이nor가닉 그로스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오프라인 콘서트가 내년에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인데요. 네네. 그래서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 보복 소비 측면에서도 오프라인 콘서트가 크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신인 아티스트의 풀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좀 외면받았던 것은 한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O.T가 군대를 갔다. 그러면 앨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을 쉬면서 엔터사의 실적이 확 나빠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과거에는 H.O.T 다음에 신화,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엑소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한 팀이 나올 때마다 거의 5년에서 3년 주기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연습생 풀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데뷔를 준비하는 신규 아티스트가 총 한 8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엔터 4사 기준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총 4팀의 아이돌을 데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BTS가 군대 가는 거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BTS가 군대를 가더라도 신인 아티스트들 데뷔 일정이 쭉 잡혀 있기 때문에 BTS만큼의 파급력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끊긴다거나 그런 것은 좀 우려감을 덜 수 있어서 내년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네, 내년 실적 전망에는 이 같은 오프라인 공연의 그 수익성과 매출 그리고 또 신인 아이돌들의 매출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신인 아이돌이 데뷔를 해서 수익을 얼마나 낼지는 저희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게 오프라인 공연. 네, 오프라인 예. 공연은 사실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도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 확산세가 있으니까 오프라인 콘서트 공연 일정이 지연이 되면 저희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이제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적이 좀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들 생각을 하셔서 많이 이제 주식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는 시점은 저희가 예측은 사실 힘들지만 오프라인 콘서트라는 것이 시기 문제일 뿐 언제든 이제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제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엔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아티스트의 공백 이런 것들을 좀 완충할 수 있는 게 엔터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들입니다. 찾아보면은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가 있고 또 SM의 디어유 상장돼 있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버블이 있고요. 또 NC소프트의 유니버스 이 세 가지가 엔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위버스와 버블에 한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년에 이러한 플랫폼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수익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 저희 MAU라고 해서 플랫폼에 접속하는 유저 숫자가 이제 두 회사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MAU가 지금 현재 650만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디어유는 약 70만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위버스 내에서는 사실 모든 아티스트가 이제 다 이제 그 하이브 산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 소속사 아티스트들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MD를 판매합니다. MD 굿즈를 여기서만 판매하는 것들이 독점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MD 소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월 구독료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MD 굿즈 등을 사야 되니까 CD를 산다라고 치면은 그래서 알프라고 해서 평균 구매 금액이 높을 때는 월에 15만 원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고정 가격으로 1인 구독권이 4,500원, 2인 구독권이 8,000원입니다. 그래서 알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차이가 큰데 어쨌든 매출 규모도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위버스 컴퍼니의 매출은 2,192억 원이었는데요. 이제 디어유의 매출액은 13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는 이제 저희가 단기 순이익이 손실을 봐서 마이너스 23억 원이었는데 연간으로 작년에 근데 위버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8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액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 2,6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18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네. 이제 이익도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두 플랫폼이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플랫폼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일단 매출액 증가세가 가파르게 보여지고 있다는 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업종 관심 종목은 엔터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관심 종목은 한 가지로 꼽아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고도화되어 있고 아티스트 IP가 강력한 이제 엔터사가 가장 큰 수익을 거둬들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하이브가 매출액 1조 원 이상을 달성을 하면서 1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의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고전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가 그래서 이제 가장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내년도 투자 포인트는 NFT 신사업을 진출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두나무와의 지분 수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NFT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연내 이제 두 회사의 JV를 미국에서 설립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NFT 사업 계획을 이제 발표한다는 게 이들의 비즈니스 전략인데요. 타임라인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 지난 10월 13일에 한국의 메타버스 ETF가 총 4종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큰 게 삼성과 미래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ETF 2종인데요. 근데 그 순자산 규모만 해도 거의 뭐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그 ETF 구성 종목이 중요한데 빠지지 않는 게 하이브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즐길 거리를 책임지는 컨텐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 게 하이브, BTS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가 이제 뭐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두나무와의 지분 수합을 발표를 하면서 자금 조달, 뭐 삼자배정 유증을 통해 뭐 신사업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시비 발행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온 현금으로 너네 뭐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내년에는 NFT 사업에 이제 사활을 걸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관련해서 이제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고요.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아무래도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국가를 순회할 수 있는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가 과연 누구일까 했을 때 이제 BTS가 아무래도 오프라인 콘서트에서는 가장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하이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지난해 10월 상장이 된 이후에 10월 15일에 상장이 됐었는데 그 상장 당일에 34만 7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후에는 조정을 몇 달간 받다가 그러고 1월부터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뭐 오늘도 최근 조정에 따라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장한 이후에 61선과 1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 쪽에서는 지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네. 네,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이브에 대해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메타버스 ETF 효과, 그리고 이슈적으로는 NFT 생태계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펀더멘털은 실적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적기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전략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위메이드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4를 출시하기 이전에는 시가총액이 약 5천억 원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미르4 출시를 하고 이제 글로벌리 서버를 확대하고 하면서 1.5조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커졌다가 NFT 신사업을 발표하자마자 시총이 뭐 6조를 넘어서 7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한 4, 5조 원 가량의 네. 시가총액이 늘어났는데요. 그게 불과 네.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NFT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게임주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엔터 산업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뭐 그 9월 28일에 하이브가 BTS의 미국 공연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한 40% 가량 이제
쭉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어요. 오프라인 공연 드디어 한다 이런 거였죠. 네, 그러면서 예. 이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11월 4일에 이제 NFT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고 두나무와의 JV 설립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약 10%, 12%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그 상승분을 다 뱉어낸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 이제 위메이드가 시가총액이 약 5조 원 가량 늘어났는데 하이브는 지금 뭐 그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 시가총액이 전혀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이러한 NFT 신사업 진출 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과 엔터, 기존의 이런 IP, 흥행을 할 수 있는 뭐 이야기나 게임이나 인물, 이런 IP로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는 NFT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확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하이브는 NFT 사업의 본격화에 대해서 주가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실까요? 저는 지금 50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의 핵심 포인트, 내년 NFT의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글로벌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 NFT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35만 2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 고점은 42만 1,500원, 사상 최고가였죠. 이보다 더 높은 5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KB증권의 이선화 연구원과 함께 덕질이 돈이 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고민이 사실 더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좀 뒤덮여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큰 흐름에서 과열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양대지수 1%에서 2%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대지수 현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모두 코스닥에서도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장중 현재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 동안 매수로 전환되면서 현선물 모두 매수하는 모습 외국인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